안녕하세요.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작은 도서관 관장 이만필입니다. 오늘은 광주일보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일자 신문입니다. 먼저 일면에는 추석 전에 햅쌀 가격이 폭락을 했다. 그래서 변환급 농심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업 전에도 농민들 시위를 계속 많이 하고 있죠. 예, 농자 천하지대본이라고, 농민이 천하의 근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네, 농사 짓는 게 예전 같지가 않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쌀값 관련된 파동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겪으면서 실은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쌀값은 오르고 있지 않죠. 특히나 우리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쌀값 관련된 부분들이 실은 농약이니 인건비니 뭐니 다 빼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어쨌든 수매를 할 때 쌀값을 좀 높게 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부나 이쪽을 많이 소비를 해야 또 새로운 쌀들을 정부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북한으로도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북한 포주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남과 북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라고 하는데, 몇몇 특용 작물 빼고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님들이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면에 보니까 광주 5월 민주인권 메시지 뉴욕에 퍼진다 해가지고, 광주에 있는 19명의 작가가 피와 눈물전 해가지고 애나 앤 앤드류 슈바 미술관에서 그림 전시회를 갔네요. 그리고 뮤지컬 광주도 10월 20일에 브로드웨이 787 극장에서 쇼케이스로 선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강주의 정신, 민주인권 평화라는 강주의 정신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또 전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서 공연도 하고 미술품도 전시가 되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을 전남도에서 나주시 공산면에 건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2025년 6월 1일 날 의병의 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개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를 했어요. 독일의 은유의 장소라는 타이틀로 설계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은유의 장소. 좀 아쉬운 건 어쨌든 의병 기념관조차 해외 건축 설계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우리 한국의 건축가들이 설계한 내용들은 선정이 못 되고 있는 건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핵관 영향력은 이제 끝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즉 쇄신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됐는데 이번 9월쯤에 대폭적으로 개편이 된다는 얘기가 있죠. 또 실제로 개편이 되고 있고, 어쨌든 인사라는 것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게 또 여론에 민감하게 또 반응해야 되는 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 또 국회, 정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주의 옛 상무 소각장이 복합 문화타운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주시에서 문화재생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신한종합건축사 사무소에 작품을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양, 소통,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근 도서관과 지하 연결을 통해서 개방성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초강력 태풍 흰남노 이름이 좀 독특하죠. 예. 한반도에 상륙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반도가 초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날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산사태 위험이라든가 또 수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농사 다 지어놓은 작물들이 쓰러지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소란스럽지 않게 흰남노 태풍이 한반도를 빗겨갔으면 합니다. 순천시에서 신세계 스타필드 위치를 본격화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을 아우르는 복합 쇼핑몰 건립을 구상을 하고 있고, 노광규 시장이 신세계 이명록 대표 등을 면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지금 광주시에서는 복합 쇼핑몰 관련된 부분을 먼저 문제 제기되고 복합 쇼핑몰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광주시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신세계든 현대든 롯데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대기업에서는 이래저래 발표를 하고 있죠. 어등산에다 한다, 기존 신세계 백화점 부지 있는 쪽에 한다, 전남방직 그쪽에다가 한다, 뭐 여러 얘기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원 막걸리 축제 3년 만에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축제가 다시 열리고 있죠.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 축제가 많이 한 2, 3년간 못 하고 있는데, 뭐 어디 신문에 보니까 토마토 축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토마토 축제가 열리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남원의 막걸리 축제, 누구나 다 막걸리 좋아하죠. 막걸리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읽어낸 과학사의 그때 그 시절 해가지고 책이 소개가 하나 됐네요. 명화로 읽는 과학의 탄생, 윤금현 작가가 지금 쓴 책인데, 그림을 통해서 과학을 읽는다. 재밌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혜수 배우가 교육열 넘치는 중전으로 출연하는 드라마가 첫 방송을 한다네요. TVN 드라마 슈룩 제목이 독특한데요. 다음 달 첫 방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김혜수는 중전 활용으로 출연을 하고, 활용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감당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강인한 인물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부들의 교육열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 과연 중전으로 나오는 활용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능동적이고 강인하게 자식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미경 전 광주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국민 포장을 받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 대표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년 동안 광주 여성가족재단 대표로 지역사회 여성 가족 분야 관련된 권리 신장 운동에 앞장섰다고 하네요. 반려 가족으로 요즘에 뭐 개, 고양이 여러 동물들이 반려 가족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개코 도마뱀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코 도마뱀 한번 보실까요? 개코 도마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뱀이나 쥐를 가장 징그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뱀이라든가 악어 같은 동물이 나오는 영화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튼 반려 가족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